오늘은 그 원희룡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인사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겠습니다. 인사평가는 그 기준도 있어야 되고 그 방법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이론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그냥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계속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기준 없이, 그러니까 방법론이 없이 그냥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누가 누구하고 친하다,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말했다, 누가 누구의 형제간이다, 누가 누구를 동창이다, 누가 누구를 따라다녔다, 회의할 때 보니까 그 옆에 앉았더라. 이런 정말 조잡하기 짝이 없는 누가 누구를 지지했다.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건 10원짜리, 50원짜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5만원짜리, 만원짜리, 이런 큰 사건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행동을 보지 않고, 그런 의사결정을 보지 않고 누가 누구하고 친하다, 누가 누구를 따라했다, 이런 걸 가지고 하면 너무 조잡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가 살아오면서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중요한 건 중대한 결정을 내렸느냐 내리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분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누가 누구를 지지했다, 누가 누구를 뭐라고 했다, 누가 누구에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사평가에 대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희룡을 어떻게 평가한다 이게 아니라 그 평가 방법론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어떤 중대한 결정을 어떤 식으로 내렸는지, 그러니까 어떤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 10원짜리인지, 10원짜리 아무렇게나 말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였구나, 아니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가 있어요. 삶의 의미는 누가 내려주는 게 아닙니다. 각자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도 방법론이 있는데 여러 가지죠.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사회적 성취가 높았던 인물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그들이 한 방식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참조해서 자기 스스로 이 세계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사회적 성취가 높았을까, 그런 거를 탐색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개발에 관한 강의가 아닙니다.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냐,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을 잘 뽑아서 국가를 부강한 국가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고 모든 인간이 타고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화 시스템을 만들려면 정치인을 잘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치인이 제대로 머리 박힌 사람들을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2년 전, 오늘이죠. 오늘이 월요일인데 2년 전에는 금요일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제 1차 시험 방송을 했죠.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아주 빠르죠. 지금 그동안 우리가 걱정하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인가 하는 걸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은 월요일, 오늘 코스피가 2,500선 맞아. 제가 이게 1시 뉴스 같은데, 1시 45분 뉴스 같은데,
아시아 증시가 줄 폭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장중에 7% 넘게 폭락했고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된다는 말은 왜 사이드카가 발동되냐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선물과 현물 사이에 일정 간격으로 벌어지게 되면 이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물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폭락하거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소프트웨어가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뭐 생각 없이 무조건 그냥 내다 파는 이 프로그램 매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드카를 작동시켜서 스톱. 못하게 하는 거죠. 장내에서 거래를 못하게 스톱시키는 겁니다. 그냥 너무 많이 폭락하니까. 그래서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하죠. 그래서 5분간 정지시키고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고 그다음에 아니면 다 내다 파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근데 결국은 뭐 2440 정도에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3시에 마감된 걸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제가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니까 제가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예전에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자본주의 체제가 이렇게 주식시장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금융 시스템이 실물 시스템을 잡아먹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은 실물 시스템에 하위 역할을 해주고 실물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금융 경제여야 하는데 금융 경제가 실물 경제를 잡아먹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월스트리트가 하는 방식을 그대로 다른 나라들에서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또는 정부가 이제 주식시장이 말하자면 이렇게 아주 폭락해가지고 완전히 붕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무슨 조치를 취합니다.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실물 경제가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실물 경제가 살아나면 주식시장도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죽이지 않으려고 무슨 수작을 부립니다. 그 수작을 부리는 게 바로 좀비 기업들을 계속 살려가는 겁니다. 좀비 기업들을 계속 살리면 걔네들은 어떻게든지 계속 이렇게 정부의 보조를 받아가면서 정부의 그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좀비죠. 사회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파산시키면 전체가 망가지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파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얘기는 뭐냐? 좀비 기업들은 무조건 파산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걔네들한테 들어가는 이 보조나 이 혜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똑같고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에서 다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표를 의식해서 좀비 기업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파산시켜야 돼요. 좀비 기업이 나타나면 살 수 없도록 그 업계에서 파산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하던 종업원들,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은 그냥 직업을 잃는 거죠. 그럼 직업을 잃으면 어떻게 하냐? 그것은 독일처럼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실업수당을 충분히 줘요. 그리고 독일은 이제 뭡니까? 복지제도가 상당히 발전했지만 기본소득 자체가 없어서 실업수당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하고 그 사이에 뭘 하냐면 직업교육을 시켜줘요. 재교육이죠. 그러니까 그걸 독일 말로 umschulung이라고 그러는데 umschulung을 시켜줘요. 그래서 다른 기업에 가서 또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파산할 거는 즉시 파산을 시키고 그거 가지고 정부가 계속 뭔가를 지금 윤석열 정부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역대 정부도 다 비슷한 짓을 했어요. 지금 부동산 살리려고 무슨 짓을 하잖아요. 정부 재원을 동원해서 건설업체들 PF 이런 거 다 넘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떠받치고 있는데 이거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계속하겠어요? 그러니까 파산시키지 않고 계속 오니까 경쟁력 있는 기업들도 경쟁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교육, 우음슐링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재교육, 그걸 국가가 책임지고 재교육을 시켜서 그걸 활성화시키고 다른 데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 재교육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AI가 나와서 일자리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 좀비 기업들을 살리려고 하면 할수록 버블이 생겼어요. 버블. 살 수 없는 기업인데 계속 보조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점점 많아지지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언제 이 버블이 한번 촥 꺼지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이 사태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도 버블이 생겼고 경제에도 버블이 생겼고 사법부도 지금 버블이 아주 심합니다. 엉터리 판결하는 판사들이 수두룩 닥상있는데 걔네들을 처벌하지 않는 거야. 걔네들을 파산시키지 않는 거야. 경쟁력 있는 판사들만 판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교육도 똑같습니다. 국토 전체가 버블이 있어요. 이 수도권 버블을 한번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안 되느냐? 이것을 분권화시켜야 되는데 분권화되질 않았어. 교육도 분권화시키고 사법도 분권화시키고 경제도 다 분권화해서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가 떠받쳐야 되는데 떠받쳐. 그러니까 버블은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정부 보조받아가면서. 정치도 똑같지.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이 앉아가지고 특히 내가 얘기하는 친문 세력들이 앉아가지고 정치를 함납시고 하고 이재명 죽이기만 하고 있는 거야. 이 정치가 다 그래. 그럼 국힘당도 똑같아. 그래서 이걸 정상화하는 건 뭐냐? 좀비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좀비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다 파산시켜야 돼요. 그리고 걔네들을 불러다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서 일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사회가 중요하고 기본소득이 중요한 거예요. 기업은 파산시켜도 되지만 사람을 파산시킬 수 없잖아.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과 실업수당을 통해서 이 복지제도를 필요 없이 기본사회를 만들면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게 다노 경영 철학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정치 버블이 지금 심해서 지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도 버블인데 지금 이게 완전히 꺼져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버블이 꺼지는 상태라면. 버블이 많이 차 있었어요. 지금까지. 언젠가 터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인지 어쩐지 나는 모르겠어요. 경제학자들이 뭐 지금일 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은 아니다. 몇 달 더 있어야 된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내년쯤 그렇게 된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언젠간 터지게 돼 있습니다. 이 사법부도 버블이 아주 심하죠. 이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검찰은 이 버블이 너무 심각해요. 우리 교육 버블, 국토도 이런 이 균형 잡힌 국토 발전이 안 되는 이유는 버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우짜우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윤석열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국민이.